중학교, 고등학교 교과서 기준으로 아이들이 제대로 준비를 하려면 중학교, 고등학교 교과서에 100배 이상 공부해야 된다. 100배를 해도 좀 부족할 거예요. 100배 안 하고서는 모의고사 1등급 나오기 굉장히 어려워요. 대치동 내부 고발자입니다. 청취자들 분 중에 문의를 하셨어요. 교과서 중심으로 공부하면 어떠냐?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영어는 안 된다. 결론이에요. 교과서 중심으로 하면 망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어떤 분들은 말씀을 하세요. 학원 강사분들, 평가원 이런 분들이나 교사분들도 말씀하시는데 교과서가 제일 중요하니까 그 중심으로 하면 된다 하시는데 일단은 교과서 영어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보셔야 되는데 듣기를 훈련시켜주는 부분이 거의 없어요. 학교에서 가끔 조금씩 틀어주는데 그 수준이 수능 듣기랑 비교한다면은 전혀 훈련을 못 시켜주는, 대비를 못 시켜주는 수준이에요. 수능 듣기도 그 자체가 실은 그렇게 어렵지가 않은데 아무리 시험이 쉽다고 하더라도 훈련을 전혀 받지 않으면 할 수가 없잖아요. 심지어는 이 교과서 영어는 아이들한테 mp3도 전달을 안 해요. 애들이 그 교과서에 있는 mp3를 갖고 있지 못해요. 그래서 따로 공부하고 싶어도 못해요. 진짜 자기가 뜻이 있어갖고 어떻게든 길을 써갖고 찾으면 찾을 수 있을 것도 같은데 다른 좋은 콘텐츠 많은데 굳이 그거를 찾을 필요도 없고 찾는 방법도 누가 알려주지도 않고 그게 되게 힘들어요. 그렇게 하기가. 맞아요. 일단은 듣기 때문에 안 된다. 듣기가 쉬운데 그런 쉬운 수능 듣기도 교과서만 하면은 전혀 준비를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듣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수능이나 모의고사 듣기 수준하고 교과서 듣기 수준이 비슷하다고 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건 듣기란 말이에요. 아이들이 한 번 듣고 다 이해하고 다 기억하고 또 들었을 때 이해가 가능하면 학생이 아니죠.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그거는. 그런데 교육하는 그 방법을 보면 이것을 가정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냥 한번 틀어주고 설명만 해주고 시험 나오면 다 맞춰라 이건데 언어인데 이게 안 되잖아요. 비현실적인 기준이다 이건. 물론 말이 돼요. 수업했고 그거에 비슷한 수준의 듣기 평가를 한다. 맞죠? 근데 듣기를 한 번 들었다고 그런 사람 없잖아요. 연습을 할 수 있는 환경조차 제공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교과서 위주로 듣기 하면은 듣기 비교적 쉬운데 망하죠. 네. 말도 안 된다. 네. 두 번째로는 단어 수준이 너무 다르다. 수능 단어 어렵잖아요. 원어민들도 모르는 단어 꽤 많아요. 맞아요. 근데 그거를 정말 쉬운 교과서만 갖고 공부한 애들이 어떻게 그걸 대비합니까? 말도 안 되고요. 미리미리 다른 식으로 준비하지 않는 이상은 전혀 대비가 안 된다. 고등학교 3학년 돼서 EBS 시리즈 나오는데 그것도 이미 늦어요, 실은. EBS 교재 나오고 나서 공부를 시작한다. 이미 늦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모의고사, 고등학교 3학년 모의고사, 그리고 수능 편차가 굉장히 커요. 그러면 고등학교 1학년 모의고사는 쉬워야 되잖아요. 그렇게 쉽지 않잖아요. 네. 고등학교 1학년 모의고사 볼 때부터 벌써 교과서에 있는 단어 수준하고 모의고사에 있는 단어 수준이 괴리가 생기기 시작하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확률이 높아질수록 더 커져요. 흔히들 말씀하시는 게 고1 모의고사는 중학교 때 배운 거를 잘 소화하면 잘 볼 수 있다 하시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실은. 세봤어요, 단어를. 고1 모의고사도 독해 문제만 쳤을 때 50분 동안 읽어야 되는 단어의 개수가 한 4,000개 정도 되거든요. 중3 교과서에 있잖아요. 네. 한 과에 들어있는 단어 개수가 보통 한 300 몇십 개예요. 8과가 있거든요, 한 교과서에. 맞아요. 1년치를 다 해도 3,000개가 안 돼요. 중학교 3학년 1년치의 교과서에서 읽는 양보다 모의고사 50분 동안에 읽는 개수가 더 많아요. 요거를 어떻게 하냐? 말도 안 된다. 전혀 준비가 안 됩니다. 말도 안 되는 궤변이에요, 그거는. 따로 준비를 안 하고서는 절대 안 된다. 그렇게 한 사람 있으면 데려와 봐라. 한 번도 못 봤어요, 한 번도. 태어나서. 그리고 아까 누구와 말씀하셨는지 모르겠는데 대화를 나눠보고 싶군요. 중학교 교과서를 잘 공부하면은 고등학교 들어가서 모의고사를 잘 볼 수 있다. 이분은 대화를 나누고 싶군요. 말도 안 돼요, 그거는. 단어 수준도 그렇지만 수능 풀 때 그 정답을 도출해내는 그 논리력, 이 논리력을 길러주는 훈련이 교과서에 없어요. 수능 정도의 문제를 맞추려면은 굉장히 추론적 사고를 많이 써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교과서는 엄청 평이에요. 논리 구조가 거의 없는 것들이 많아요. 논리가 거의 없다고 보면 되는데 훈련이 전혀 안 되잖아요. 네. 이 섬세한 논리의 맥락 이런 거를 어떻게 파악하는지
훈련을 전혀 시켜주지 못한다, 교과서는. 근데 이게 어떻게 대비가 된다고 하는 건지, 이거는 공개적으로 학생들을 속이는 행위다. 이거를 믿는 애들이 정말 불쌍하다. 저도 한때 믿었어요. 속았는데 나중에 깨닫고 정말 화가 났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상당히 큰 영향을 끼친다. 교과서를 보면은 언어적인 유의가 거의 존재하지가 않고요. 그리고 문제가 없어요. 그러네요. 아이들이 머리를 써서 대답할 수 있게 하는 문제가 존재하질 않아요. 중학교 내신만 봐도 문제를 풀다 보면 분명히 머리를 써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머리 쓰는 수준 자체가 모의고사 지문을 넘어오면 몇 배로 더 필요해요. 한 번도 보지 않은 지문인데 내용도 처음 보는 내용. 이런 것들이 계속 밀려오는데 그런 거를 풀어야 되는 학생들이 교과서 그 뻔한 얘기 놀라운 게 거의 없어요. 네. 어떻게 이렇게 지겹고 평이한 글들을 여기다 써놨나 그게 놀라워요.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은 그거 배우면서 얼마나 지겹겠어요. 엄청 지겹죠. 중3 정도 되면은 고1 모의고사 뭐 당장에 봐도 1등급 나온 애들 꽤 되잖아요. 아, 많죠. 근데 그 아이들이 50분 안에 다 읽을 수 있는 텍스트량을 1년 동안에 배우는 거예요. 그거를 50분 만에 다 할 수 있는 건데, 맞죠. 그거를 하고 있자니 애들이 죽어나죠. 수업 시간에 내가 지금 여기서 뭐 하나 이런 생각 할 거예요. 물론 액티비티 이런 거 있어갖고 좀 재밌게 할 수도 있는데 지식의 확장 이런 건 별로 없고 가볍게 그냥 쉬는 느낌으로 그냥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지식의 확장이 아예 안 된다고는 볼 수 없는데 그 양이 너무 적어요. 네네네. 미미한 차이밖에 줄 수가 없어요. 모의고사나 수능에서 도움이 되려고 하면 많은 지식을 쌓아야 되는데 굉장히 적은 차이가 안 나요, 사실상. 왜 그렇게 하는지. 교과서를 집필하는데 이제 참여한 사람들이랑 얘기를 해보면은 이 가이드라인이 굉장히 강하대요. 다른 거 좀 넣고 싶어도 그걸 못하게 하는 요소가 너무 많다. 맞아. 그래서 그런 식으로밖에 나올 수가 없다, 교과서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요 가이드라인을 좀 바꿀 필요가 있지 않나. 저는 이게 되게 기형적이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은 흔히 말하는 뭐 렉사일 지수라고 하는 걸로 한국에서 쓰는 영어 교과서를 분석을 해보면은 고등학교 1학년 정도의 교과서도 이 렉스 지수로 봤을 때에는 미국 초등학교 고학년 수준, 뭐 중학교 초반 수준 이 정도밖에 안 돼요. 맞아요. 그런데 웃긴 건 뭐냐면은 고1 때는 그런 교과서로 배우다가 고3이 보는 수능은 미국 고3이 보는 그런 텍스트 난이도고 심지어는 미국 대학생들 전공기초 정도의 텍스트를 수능으로 이제 낸단 말이에요. 그 전 단계 거는 엄청 지루하게 오래 하는 거예요. 네. 미국 초등학교 수준 거를 고등학교 1학년까지 시킨 다음에 그 고2, 고3 동안에 비약적으로 네. 말도 안 되는 점프를 하는 거죠. 그렇죠, 난이도상에. 이거 어떻게 애들이 준비를 해요? 원어민 학생들은 자기 원어민이니까 뭐 노출이 계속 되잖아요. 언어적인 노출, 신문, 기사, 친구랑 얘기하는 거, TV 뭐 다 노출이 되면서 계속 습득하고 이제 영어 실력이 좋아지는 건데 우리 학생들은 그게 없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노출이 적을 수밖에 없는데 네. 그 상태에서 3년 안에 3년 안에. 그 원어민들이 10년에 깨치는 거를 네네네. 어느 정도 균일하게 맞춰놔야지. 그 전 단계 거는 진짜 천천히 막 하다가 네. 나중에는 양이 엄청나잖아요. 네. EBS 수능 특강, 독해 연습 뭐 이런 거랑 수능 완성 몇 달 사이에 다 나오는 교재예요. 학생들이 그 3권 이 정도를 마스터하는데 실은 할애할 수 있는 시간이 반년도 안 돼요. 실질적으로는. 그거 어떻게 합니까? 꽤나 어려워요. 그거는 교과서랑 비교하면 말도 안 되는 난이도예요. 실은 이게 말도 안 되는 기형적인 구조인데 좀 고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특히나 중학교 때 아이들이 어느 정도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장치들을 마련해 놓아야 되는데 전혀 그런 장치들이 없어요. 교과서만 보면은 아이들이 이제 생각하게 되는 거는 앞으로도 이렇게 평이하게 나오나? 이 정도만 하면 되나? 해갖고 되게 느긋하게 되잖아요. 네. 근데 이제 나중에 교과서 학교 공부만 하고 있다가 진짜 뒤통수 맞죠. 아, 큰일 나요. 이건 좀 구조를 많이 바꿔야 된다. 네. 이 배경 지식 쌓기에 턱없이 부족하다. 수능은 폭넓은 배경 지식을 요구하고 있잖아요. 진짜 넓은 네. 지식이 필요해요. 배경 지식이 없는 학생들은 한국어로 해석본을 줘도 이게 뭔지 이해를 하기 힘들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이거를 배경 지식을 그렇게 안 쌓아주면 되나? 교과서가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일단 텍스트 양이 너무 적으니까 네. 텍스트 개수로 봤을 때에는 그 개수 안에서는 요리를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쓰시는 분들이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그 안에서는 구성을 잘 해놓으신 게 맞는데 양 자체가 너무 적으니까 이거를 어떻게 배경 지식을 이 아이들이 쌓을 수가 있을까?
이 영어 교과서로 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어떻게 보십니까? 교과서만 읽어갖고 아이들이 뭐 준비를 할 수가 있을까요? 안 되죠. 네, 안 되죠. 절대로 안 돼요. 음. 둘 중에 하나여야 되는데 수능이 아주 교과서처럼 나오거나 아니 교과서가 수능처럼 바뀌어야 돼요. 제가 또 의아한 게 있는데 교과서에서 문법을 가르치긴 해요. 네. 가르치긴 하는데 품사랑 문장 성분을 가르치는 파트가 없어요. 이게 어이가 없는 거예요. 이 시제를 맞춰 쓰는 것도 애들을 훈련시키는 부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시제가 나오긴 나오는데 문제도 되게 적고 이론 설명은 되게 간결해요. 가르치기는 좀 용이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애들은 이론을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론을 몰라서 애들이 못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네. 훈련을 시켜줘야 네. 되잖아요. 훈련을 시켜주는 게 없다. 그리고 품사를 왜 안 가르쳐 주는지 모르겠어요. 이미 교과서에서는 품사를 써갖고 다른 개념을 설명해요. 예를 들어서 중학교 1학년 때 거의 공통적으로 있는 문법 파트가 감각동사인데 감각동사 뒤에는 형용사를 써야 된다. 교과서에 이렇게 써 있는데 애들한테 교과서에서 형용사를 가르친 적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애들은 어이가 없는 거죠. 형용사가 뭐지? 실제로 몰라요, 애들은. 학교 수업만 들었던 애들은 형용사가 뭔지 몰라요. 적용을 못해요. 어떤 단어가 형용사인지 써먹을 수가 없어요. 이거 뭐 어떻게 된 건지. 예. 품사를 잘 가르쳐줘도 훈련을 시켜도 잘 몰라요. 이게 이상한 게 아니에요. 품사 이해가 어려워요. 한두 번 설명해가지고 이해하는 학생들은 뛰어난 학생들이고 일반적인 학생들은 한두 번 설명하고 훈련을 보름 이렇게 해도 잘 몰라요. 진짜 거의 뭐 연 단위로 해야 되잖아요. 네, 한 1년 정도 매주마다 해야지 어느 정도 이제 감이 온다. 근데 교과서는 너무 없어요. 없어요. 전 실은 교과서에서 진짜 아쉬운 점 하나가 뭐냐면은 쓰기 훈련을 시켜주지 않는다. 쓰기 훈련이 실제로는 거의 없다고 보거든요, 저는. 네. 쓰기를 훈련하려면 애들이 직접 써야 되잖아요. 근데 평소에는 쓰는 게 없어요. 학생들이 영어로 글을 쓴 다음에 선생님들이 이걸 첨삭 지도하는 프로그램이 없잖아요. 교과서 체제에서. 없죠. 이래놓고서 교과서를 기반으로 낸다는 그 내신 자체도 엄청 어렵게 내잖아요. 쓰는 거. 훈련은 안 시켜주고 네. 시험은 어렵게 내고. 이거 어떻게 하라는 건지 알아서 그냥 딴 데서 배워오라는 거잖아요. 맞아요. 교과서를 구성을 바꿔야 된다. 쓰는 거를 시험에 낼 거면은 훈련을 시켜달라. 어떻게 보면 간단한데요. 수능하고 아이들이 배우는 거 좀 매칭 좀 시켜주세요. 학생들 입장에서 굉장히 답답할 것 같아요. 내가 네. 진짜 이런 열성을 가지고 공부를 하려고 한다. 학원은 다니기 싫은데 학교 공부를 통해서 난 좋은 성과를 내고 싶다. 근데 책, 교육 과정, 교육 시간, 교육량 다 안 되잖아요. 다 안 돼요. 왜 이렇게 돼 있는 건지. 아 진짜 한두 가지가 아니라서 말씀드릴 게 네. 너무 많은데 또 뭐가 있냐면은 수능이나 모의고사의 문장들을 보면은 굉장히 길어요. 굉장히 길어서 네. 아이들이 문법적인 개념이 있어도 주어 동사 찾기가 어려워요. 그렇죠. 전체 큰 문장에서는 주어 하나 있고 동사 하나 일반적으로 이렇게 있는데 근데 그 안에서는 문장이 5문장을 한 문장으로 만들기 때문에 어떤 게 주요 동사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왜 알 수가 없냐? 학교 교과서는 평이하게 써 있어요. 문장 구조가 그냥 주어 동사 복잡하면 뭐 주어 2개 아니면 동사 2개 뭐 목적어 2개 뭐 이런 식으로 써 있어요. 그렇죠. 근데 모의고사 문장은 문장 5개, 6개가 하나에 뭉쳐져 있다니까요. 한 문장으로. 그런데 아이들이 교과서 거만 읽었다가 이걸 읽으면 이해가 되냐? 아, 당연히 안 되죠. 왜 그런 걸 훈련을 안 시켜줘갖고 교과서에 그런 걸 왜 안 써놔갖고 왜 따로 시중교재 중에 바이블을 만드냐고요. 왜 천일문 같은 거를 만드냐고요. 교과서에 그냥 써놓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거를 수능에 낼 거면은 진작에 아이들 훈련시켜주면 되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단계적으로. 그런 건 전혀 안 하다가 갑자기 시험만 어렵게 내고 이렇게 하면은 진짜 말 그대로 딴 데 가서 배워오라는 거죠. 이거는 진짜 바뀌어야 된다. 현상적으로 어떻게 되냐면은 카르텔이 아닌 카르텔이 생기는 거예요. 학교 수업을 해요. 영어 수업을 합니다. 그것만 배워가지고는 절대로 좋은 결과를 낼 수가 없어요. 수능하고 모의고사에. 내신도 안 돼요. 내신 자체가 수능하고 모의고사에 기초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스스로 뭐 인강을 듣던 서점에 가서 뭘 해서 열심히 노력해서 하던 근데 그게 일반적으로 의지가 약하니까 안 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좋은 결과를 내려면은 학원을 가야 되는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요. 사교육을 표면상으로 하지 말라면서 네. 사교육을 조장하는 거예요. 실은 만들어 놓은 장치들이 다. 네. 교과서에서 제공하는 거를 다 소화해도 일반적인 사람들은 이 수능 같은 거 잘 볼 수가 없잖아요. 제가 또 이제 하나 되게 아쉽게 여기는 거는 교과서 영어는
글을 빨리 읽는 훈련을 전혀 시켜주지 못한다. 이게 너무 커요. 글이 뭐 빨리 읽는 게 훈련이 돼 있는 학생이라면은 수능 영어에서 그렇게 애먹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해를 하면서 약간 정독을 하면서 그거를 풀어야 되잖아요. 정답률을 높이려면은. 네. 그러면서 빨리 읽어야 된다고요. 이 훈련을 교과서는 전혀 시켜주지 못한다. 교과서에서 제일 어려운 게 심화 영어가 있는데 단어가 한 과에 한 1600개 정도 있거든요. 그 1600개를 한 과인데 보통 뭐 한 달? 혹은 한 달 이상 이렇게 배워요. 네. 학교에서. 아이들 수능에서 5000개 단어 읽어야 돼요. 50분 동안에. 네. 1분으로 치면 100개 이상씩 단어를 읽어야 되잖아요. 네. 그리고 이해를 해야 돼요. 1600개라고 해도 네. 1분에 100개씩 읽어야 되는데 16분이면 다 읽을 거를 갖다가 한 달 배우는 거예요. 그렇죠. 뭐 하는 짓인가. 이게 되려 느리게 읽는 거를 조장한다. 유도하고 있다. 맞습니다. 예. 빨리 읽을 수 있는 애들도 학교 템포에 맞춰서 공부하다 보면은 한 달 동안 읽어야 되니까 천천히 읽게 되는 것 같아요. 이거 훈련을 시켜줘야지. 왜 이걸 훈련을 안 시켜주는 건지. 수능이 네. 미국 SAT를 그 모델을 가지고 들어온 거거든요. 저 SAT는 뭐냐? 수학 능력 평가예요. 즉 영어로 학문을 공부할 수 있냐 없냐를 판단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분야를 공부할 때 그거를 아주 천천히 느릿느릿 읽을 시간이 있을까요? 대학원 다녀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그럴 시간 없습니다. 엄청나게 빨리 읽어야 돼요. 읽을 게 엄청나게 많고 느리게 읽으면 살아남을 수도 없어요. 저도 그 얘기를 들었어요. 제가 이제 철학에 관심이 많아서 네. 철학과를 가겠습니다 하니까 우리 철학과 전공하신 선생님께서 너는 철학하지 말아라. 넌 책 읽는 게 너무 느려. 선생님이 웬만하면 이런 얘기 안 하잖아요. 안 하죠. 근데 이렇게 솔직히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제가 간접적으로 이제 접한 거는 이게 읽는 양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걸 읽고 나면은 네. 전문가나 반전문가가 될 수밖에 없어요. 글을 하도 많이 읽어가지고 이제 거기에 이제 달인이 돼가요. 그럴 수준으로 이제 공부를 시키는 거예요. 보통 수업 한 번 할 때 책 한 권 읽는다고 보시면 돼요. 책을 여러 권 쓰는데 네. 다 합쳐보면 일주일에 한 권씩은 읽어야 돼요. 궁극적인 목표는 세계적인 학자가 거기서 발굴되고 지식을 늘리는 그런 사람들을 만드는 게 일부 목표잖아요. 네. 그런데 교과서는 양이 너무 적다. 사람들 맨날 얘기하잖아요. 네. 글을 읽을 때 일단 양이 확보가 돼야 된다. 근데 왜 교과서에서는 양을 확보를 안 해주는 건지 도무지 수긍하기가 힘든 체제다. 중학교, 고등학교 교과서 기준으로 아이들이 제대로 준비를 하려면 중학교, 고등학교 교과서에 100배 이상 공부해야 된다. 그게 현실적인 것 같아요. 100배를 해도 좀 부족할 거예요. 근데 최소한 100배는 하고 아이가 좀 총명해야지 어느 정도 모의고사 1등급 나온다. 100배 안 하고서는 모의고사 1등급 나오기 굉장히 어려워요. 생각해보면은 중3 거 봐도 네. 본문이 한 거에 한 3쪽 있잖아요. 보통 8과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다 합쳐봤자 24쪽이에요. 24쪽이니까 말씀하신 대로 네. 100은 곱해도 240쪽인데 2400쪽이네요. 네. 그 정도는 해야 되지 그 않나. 정도 1년에 예. 해야 돼요. 예. 네, 그 정도 쌓아둬야지 돼요. 그 정도 하잖아요, 실제로. 네. 예. 쉽게 말씀드리면 교과서가 한 권 있으면 그거 하루에 공부해야 돼요. 네, 거기 맞아요. 있는 그 내용이며 거기 있는 문제 몇 개 있으니까 그것도 풀고 거기 있는 문법사항 쫙 봐서 그 하루에 공부해야 된다니까요. 일주일에 한 2번 정도 수업을 하니까 네. 일주일에 그 2권 읽어야 돼요, 교과서. 네. 안 그러면은 견적이 안 나와요. 저희 학원에 와서 아이들이 하고 다른 학원도 비슷할 거예요.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여기 대치동 근방에 이제 학원들은 이제 초등 때 특히 네. 한 2주에 한 권씩 읽잖아요, 많이 네. 책. 그 정도를 이제 지향하는. 책 같은 거 읽어오려고 하면 한 20쪽씩은 읽어오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당연히 그거 한 권씩 떼는 거죠. 수업할 때마다. 더하면 더했지 네. 덜하진 않아요. 교과서 중심으로 하라고 하는 말을 믿는 학생들은 정말 속고 있는 거다. 저는 이런 말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좀. 적어도 가만히라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왜 이렇게 속이는 거야, 사람들을. 이건 진짜 안 돼요. 예, 이건 진짜 속이는 거예요. 네. 요약해서 말씀드리면은 교과서에 물론 기본 이론은 있을 거예요. 논리적으로 생각해라. 뭐 이런 거, 기본 이론 같은 거. 글을 빠르고 정확하게 읽어야 된다. 이런 건 있겠죠. 근데 교과서 중심으로 공부하면 왜 안 되냐? 훈련을 받을 수가 없다. 정리하면 저는 이 정도라고 생각해요. 교과서는 내용도 적당치 않고 네.
교과서를 가르치는 방법도 적당치 않고 양도 적당치가 않다. 그런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네요. 개선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예상되는 게 좀 댓글이 좀 달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자유롭게 남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